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욕과 발기력을 좌우하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욕과 발기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적인 욕구가 높아야만 어떤 성적 자극에 대한 감성이 좋아지고 또 이러한 대한 반응치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도 훨씬 단단해지고 단단한 발기가 일정 시간 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적인 욕구 때문이겠죠. 이 성적인 욕구를 일정 수준 이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많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영양학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하나만 우리가 들어보라 그러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성적인 욕구를 높이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 수준은 오히려 성욕을 낮추고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발기력을 높이고 성욕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인데 혈관에 늘러붙어서 혈관에 염증도 유발시키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알고 있고 혈액을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당이 아니고요. 우리 인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물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본질적으로 어떤 물질이냐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뇌하고 신경을 이루는 기초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이 세포막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세포막은 인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막단백질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성 호르몬의 기초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담즙의 원료가 되는데요. 담즙은 지방대사에 관여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을 잘게 부수어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지방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담즙인데 그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 지용성 비타민의 생성과 활용에 꼭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을 만들고 세포의 구성에 필요한 세포막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만약에 이 콜레스테롤이 낮게 형성이 된다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다면 그걸 우리가 저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뇌신경이 구성이 불안정해집니다. 충분하게 뇌신경의 생성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뇌신경이 위축이 잘 오고 이 위축성 변화 때문에 우리 인지 능력이 많이 감퇴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오랫동안 듣질 못해요. 쉽게 신경이 피로해집니다.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감퇴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주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감퇴가 심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성욕감퇴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뇌신경이 약화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이게 바로 성욕감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가지 불안, 강박,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요새 이제 공황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 공황장애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자기가 어려워져요. 잠들기가 어렵고요.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깨고 뒤척이고 또 한번 깨시면 다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문제들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신경이나 뇌의 어떤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형성이 늦어집니다. 자, 세포가 새롭게 재생산이 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막의 구성입니다. 막이 구성되어야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내부 안에 세포핵과 세포질이 만들어지면서 세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포 막이 이제 불안정해지면 특별히 막 구조물들은 좀 더 취약해지는데 이 세포막이 중심이 되는 막 구조물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점막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호흡기 점막, 그 다음에 소화기 점막, 그 다음에 생식기의 점막들, 혈관의 벽, 피부. 자, 이런 점막 조직들이 이 콜레스테롤하고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막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유동성이 커집니다. 원래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우리 통나무로 뗏목을 만들 때 보면 통나무가 인지질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통나무를 엮는 이렇게 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이 뼈대가 되는 인지질을 제대로 묶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집니다.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툭 건들면 쉽게 손상을 받습니다. 염증에 쉽게 노출된다. 점막 손상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생식기 점막이 약해지거나 혈관의 벽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성 변화가 쉽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혈관벽이 쉽게 상처를 입고 염증이 유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발기를 설명할 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있어야 되고, 그 신호를 기초로 해서 혈관벽에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유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화질소가 유발이 되려면 혈관 내벽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근데 혈관 내벽이 염증으로 인해서 깨져 있거나 손상을 받으면 산화질소 유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음경이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면 발기도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혈관벽의 기초 구성 조건이 인지질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얘도 혈관벽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준이 너무 낮으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을 측정을 해보면 되게 낮게 나올 때 마땅한 대안을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 이 남성 호르몬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콜레스테롤이 선행적으로 낮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도 상당한 수준까지 다시 합성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담즙의 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적어지면 담즙의 구성량이 떨어지죠. 담즙이 적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 대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기름진 것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하는 분들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분들, 보통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 160 이하. 콜레스테롤이 160 이하로 낮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저콜레스테롤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 콜레스테롤 재보니까 120대, 130대, 140대 이렇게 나온 분들은 대체로 지방이나 오일을 먹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여기가 속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담즙의 생산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지방을 잘게 부술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흡수해낼 수 없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소화불량, 특히 그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문제로 고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D, EK의 생산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CG를 잘 못해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자,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를 먹고 그러는데, 그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그 기본적인 안에 내부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 비타민 D를 막 끊임없이 보충해서 먹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콜레스테롤 합성 능력을 높인다거나 외부에서 콜레스테롤 수준을 좀 많은 음식들을 좀 먹게 되면,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좀 높이게 되면
이런 비타민 A나 비타민 D의 생성량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 A는 눈 시력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죠. D는 뼈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고, E는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식 활동에 주로 많이 관여를 하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눈이 아주 침침해져요. 눈 건강,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많이 나왔죠. 건강식품 그거 아무리 먹어도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셔야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한 눈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D도 무조건 사 먹으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성신경 활동에 필요한 비타민 E도 결국은 콜레스테롤 수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게 되면 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 성기능은 기본적으로 뇌 신경 활동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는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그 신호 과정에 관여하는 호르몬성 반응, 호르몬의 어떤 원료 물질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요소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성욕도 현저히 감퇴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발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너무 낮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분들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먹어도 생각보다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도 결국은 혈관 확장 물질이 이미 존재했을 때 그 혈관 확장 물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뇌에서 신호가 떨어져야 되고 혈관에서 산화질소 유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얘도 지금 취약하고 혈관벽도 취약해졌어요. 그러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약들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알고 보시면 조금 더 그런 상태를 극복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지고요. 아니,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뭡니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염증도 유발시키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 그건 뭐죠? 그 콜레스테롤은요,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 깨진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혈관벽에 늘러붙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산화성 손상을 유발시키고 염증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반복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시키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 심장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비유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이 있어요. 음식물이 있는데 그 음식물이 오래되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부패된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음식물은 우리 인체를 상하게 하는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물도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자, 음식물에서 출발은 했지만, 부패되고 산화됐지만 따지고 보면 다른 물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된 음식물이 나쁘다고 해서 원래 음식물의 본질적인 성격이 나쁜 것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건강한 콜레스테롤과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산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멀쩡한 콜레스테롤이 깨지거나 산화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콜레스테롤 산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시면 그 검사치에 나오는 것 중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혈당, 그 다음에 중성지방. 자, 혈당이 너무 높거나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 그 안에 흐르는 콜레스테롤은 산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당은 공복혈당이 100을 넘지 않아야 되죠. 보통 이제 126이 넘으면 이제 당뇨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00 이하가 이제 건강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성지방도 기본적으로는 120 이하가 건강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150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고중성지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거립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액이 걸쭉해져요. 혈액이 흐른데 저항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도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형태의 콜레스테롤로 존재가 돼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늘러붙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산화성 손상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염증이 반복되면 동맥벽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단 콜레스테롤 200 이상이면 높다고 하는데 제 콜레스테롤이 220이에요. 이거 높은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벌써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던데, 사실 이 220이라는 이 숫자만 보면 안 되고요. 결국 이 숫자가 과연 건강한 콜레스테롤 숫자인지 아니면 산화된 건지를 한 번 더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콜레스테롤의 산화 정도를 판단할 때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HDL입니다. 이 HDL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됐을 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일종의 청소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좋아요. 60 이상이면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40 미만이면 너무 낮은 거예요. 여성은 좀 다릅니다. 여성은 60 이상이면 정상인 거 맞는데 50 미만이면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 낮다고 봐요. 이게 이제 여성이고 남성 기준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HDL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예측인자예요. 40 미만인 그룹은 60 이상인 그룹에 비해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 이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중성지방은 120 이하가 되어야 되고 HDL은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혈액이 걸쭉하지 않아요. 맑고 깨끗하게 잘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걱정할 게 없어요. 240, 260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와 신경, 또 각종 세포막의 재보수,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의 원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다. 실제로 240에서 260인 그룹들이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살 이상 사신 장수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240에서 260 정도의 상당히 높은 콜레스테롤 유지하고 있으셨고, 이분들의 특징이 HDL이 80에서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HDL, 낮은 수준의 중성지방을 유지하는 게 아주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비율을 내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 중성지방을 이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해서 TG라고도 표현하는데, 중성지방을 HDL로 나눠요. 아까 기준이 이게 중성지방은 120 이하가 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HDL은 60보다 큰 게 좋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 비율이 결국은 2보다 낮을 때가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비율이 2보다 낮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그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얘가 3이나 4를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 산화된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컨디션이나 조건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성욕이나 발기력은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은 게 좋다. 단 여기서 콜레스테롤은 건강한, 산화되지 않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비록 높더라도 산화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산화를 결정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중성지방하고 HDL을 살피면 된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이게 2 이하의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콜레스테롤의 성격은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게 좋을 수 있고, 또 높은 상태가 잘 유지가 된다면 성욕이라든가 또 발기력도 충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과
성욕 그리고 발기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